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사랑스러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저 역시 아이를 낳아보니 정말 자식은 사랑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자식들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똑같은 자식이지만 차별하면서 키우신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시댁은 장남이었던 남편과 아래 동생 시누이 차별이 심했던 집안이었어요. 차별 때문에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영까지 끊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답니다. 시모는 누구보다 장남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남편과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누구 하나 잘났다 말하기 어려운 서로 비슷비슷한 스펙과 외모, 집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눈에는 남편보다 제가 한참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죄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던 시모셨는데 저랑 연애를 할 때는 반대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를 말해 주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내가 우리 상철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아냐? 하도 여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걔네들 떼어내느라고 내가 엄청 고생했지. 우리 애가 워낙 잘났어야지.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았어. 상철이도 마음이 너무 착하니까 재고 따지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다고 하면 만나고 그랬거든. 상철이가 만난 애들 중에서 얼굴도 연예인처럼 예쁜 애들도 있었고 집안도 빵빵하니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잘 사는 집안도 있었는데 내가 걔네들은 다 반대를 했어. 왜요? 안 그래도 남편이 말은 하더라고요. 전에는 자기 만나는 여자들마다 죄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님께서 엄청 반대했다면서요. 그래서 처음에 저 인사 올 때도 어머님께서 독하게 말하실 수도 있다고 저한테 신신당부했는데 어머님 저 보시고서는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저도 놀랬지만 남편이 그때 엄청 깜짝 놀라긴 했었거든요. 그게 왜인지 알아? 얼굴 잘 나가거나 집안 잘난 애들은 다 지들이 잘난 줄 아니까 우리 애 휘어잡고 살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애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그런 애들이랑 살면서 기눌려 살아? 약간 좀 모자란 애를 만나야 우리 애가 기펴고 살 거 아니야. 전에 소개해준다고 데리고 왔던 애들은 다들 콧대가 높아서 우리 애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줬겠어? 내가 딱 너 보니까 우리 애 뒷바라지 잘하겠다 싶어서 허락한 거야. 잘난 애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다니까. 네? 어머님, 그럼 제가 남편보다 못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건 좀 충격인데요. 그래도 어디 가서 저 남편보다 모자라다고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머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이네요. 그게 뭐가 충격이냐? 원래 아내들은 남편 기 살려주는 게 일인데 네가 충격받을 게 뭐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인물이며 능력이며 우리 아들 만난 사람이 어디 있니? 너는 우리 상철이 만나서 땡 잡은 거지 뭐. 상철이 데리고 온 애들 중에서 이쁘고 집안도 좋은 애들 많았는데 나는 그런 애들보다는 네가 딱 좋더라. 부족해서 허락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시모에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죠. 남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저에게만큼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딜 가든 절 먼저 챙겼고 그래서 그런가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했죠. 시모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달랐는데 항상 남편에게 뭐든 먼저 권하고 챙기셨어요. 당연히 시댁에서 밥 한 끼라도 먹을라 치면 시모는 남편 앞에는 고기 반찬을 잔뜩 두고 제 앞에는 김치나 장아찌류만 잔뜩 두셨어요. 남편이 계속 반찬을 옮기자 자꾸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힘들지? 체력이 떨어지면 점점 일하는 게 힘들고 버거워질 수 있어. 오늘 시장 가서 사온 고기니까 많이 먹어라.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나지. 그리고 멀리 두면 고기 양념도 바닥에 막 떨어지고 그래서 편하게 가져다 먹으라고 네 앞에 둔 거야. 다들 손 닿으니까 자리 옮기지 말고 그냥 먹어. 엄마 진짜 뻔히 눈에 보이는 걸 왜 그러나 몰라? 엄마, 우리도 고기 좋아해. 오빠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빠만 회사 다녀? 나랑 세연이도 회사 다니는데 무슨 오빠만 고생하는 것처럼 그래? 아니, 오빠 우쭈쭈 하는 건 이제 좀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진짜 웃긴다. 중간에 두고 먹어 그럼. 우리 손도 안 닿겠어. 예, 너는 살 빼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어? 고기 많이 먹으면 살만 더 찌지. 남들은 살 빼려고 억지로 풀떼기만 먹는다는데 너는 그런 거 시도도 안 하고 살 뺀다고 하는 거니? 고기 네 앞에 있으면 혹시라도 먹고 싶은 마음 커질까 봐 내가 너 생각해서 이렇게 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새아가는 팔도 길쭉길쭉하니까 손도 잘 닿겠구먼. 무슨 안 닿는다고? 에휴. 신우는 어릴 적부터 항상 장난만 챙기시는 시모 때문에 차별을 받고 살았다고 했어요. 특히 음식 때문에 차별하는 게 많았는지 다른 것보다 음식에 관련해서 더 기분 나빠하곤 했죠. 어느 날은 남편이 회사 거래처에 선물로 주려고 시모의 지인을 통해서 생선 세트를 구입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가지러 갔더니 그게 감쪽같이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신우가 홀라당 다 구워 먹어 치웠다는 걸 알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다행히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시모에게 말을 꺼냈지만 오히려 시모는 신우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상훈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걔가 어릴 때부터 솔직히 차별 많이 받아왔잖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걔도 나름대로 서운한 게 쌓여서 그런 거야. 들어보니까 엄마가 상은이한테 나 주려고 준 거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다며. 나 먹이려고 산 거라고 들었던 모양이더라고. 엄마도 너무 상은이한테 그러지 말고 잘 챙겨줘. 솔직히 이제 나도 장가갔고 이제 상은이가 엄마 챙기는데. 걔는 시집 가면 끝이지 뭐. 얼른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네 정말. 어떻게 오빠 거라고 하니까 홀라당 다 먹을 수가 있니?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그렇다고 걔 밥을 안 챙겨줬어 뭐랬어? 걔는 그냥 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말아라. 생선은 내가 얼른 다시 포장해서 달라고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가. 엄마, 그래도 그런 거 다 서운하고 쌓이는 거야. 나도 이제 장가갔고 어른이니까 알아서 다 챙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도 상은이 좀 잘 챙겨줘. 엄마가 항상 나만 챙기니까 상은이가 그런 거라니까. 내가 와이프 보기도 민망해서 그래. 요즘 이렇게 장남 하는 집이 솔직히 어디 있어?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장남이 집안의 대들보인데 어떻게 안 챙기니? 장남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
다들 알게 모르게 장남 챙기는 거지. 나중에 집안 큰일 할 사람은 장남인데 그런 거 하나 참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어쨌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와이프 보기 그럴 게 뭐가 있니? 쟤도 우리 집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적응해야지. 너도 네 와이프만 너무 감싸돌고 그러지 마라. 처음 신우는 시댁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릴 적부터 차별받고 살아왔으니 신우가 안쓰럽기도 했죠. 그러던 중 저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하룻밤을 자고 갔던 날, 다음날 아침 남편 밥을 해주려고 하니 저녁에 미리 재워뒀던 고기가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먼저 나간 신우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걸 아침에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그 많은 걸 다 먹고 갔어요? 그거 거의 5인분은 되는 건데? 아침에 나갈 때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저희가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해가지고 어제 만들어 놓고 잔 거였거든요. 먹으려고 보니까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거 양 꽤 될 텐데 밥은 그대로 있고 그냥 고기만 다 먹은 거예요? 네, 고기만 아침에 먹고 갔어요. 언니도 저랑 오빠 차별하시는 거 아니죠? 고기 있길래 그냥 먹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이렇게 전화해서 다 먹고 갔냐 어쩌냐 따지니까 당황스럽네요. 아침에 그렇게 달그락달그락거려도 아무도 안 일어나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그냥 다 먹었어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양도 많고 그거 며칠은 먹을 거라서 그거 다 없어져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 있으면 미리 말만 좀 해줘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니까 전날에 다 만들어두고 그냥 먹고서 나가거든요. 없으면 다시 먹을 거 해서 먹어야 하고 그러면 또 출근하는데 지장 있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언니, 그래도 너무하네요. 제가 뭐 냉장고 거덜낸 것도 아니고 고작 고기 좀 먹은 거 가지고 암튼 알겠어요. 오빠한테나 좀 얘기 잘해줘요. 아침에 뭐라고 하면서 연락 오는 거 안 받고 있는데 고작 고기 먹은 거 가지고 열불 내면서 전화하잖아요. 언니가 좀 얘기해줘요. 평상시에는 많이 먹지도 않는 신우였는데 이상하게 남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음식이라면 정신없이 먹어치워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특히나 시댁에 가면 오빠 몫이라면서 시모가 더 챙기면 어떻게든 가지고 가서 먹어버리고 시모와 다투는 일도 종종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시댁에서는 무조건 남편이 가장 우선이었지만 다행히 남편이 나서서 저를 챙겨주니 절 차별하는 일은 별로 없었죠. 남편이 저를 잘 보호해주기도 했지만 한 가지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임신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손주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도 자주 물어보셨죠. 저희는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자 시모께서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셨어요. 너희 그래도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아이 생각이 아예 없는 거니? 아니면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잘 안 들어서는 거야? 요즘 애가 잘 안 들어선다는 집이 많다곤 하지만 이 정도면 병원 가서 검사도 해보고 노력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솔직히 이제는 너도 나이가 있고 조금 있으면 아이 갖기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안 그래도
저희도 병원 가보려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안 그래도 남편이 다음 주에 휴가 내겠다고 해서 검사 받고 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고 그랬으니까 큰 이상 없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우리 상철이가 왜 검사를 받아? 상철이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걔가 얼마나 건강한데 검사를 받긴 검사를 받아. 원래 임신 잘 안 되는 건 여자 쪽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 왜? 밭에 씨 뿌렸을 때도 흙이 안 좋으면 자라지를 않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상철이는 건강하니까 너만 검사 받아봐. 나는 그런 거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 받아가지고 임신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어머님, 저는 일단 검사를 받았고 저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대요. 그래서 남편 검사를 권하길래 남편 검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게 문제가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검사에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한테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아니, 걔가 안 좋을 게 뭐가 있니? 건강하게 잘 키워놨는데 평상시에 아픈 것도 없었고 원래 알게 모르게 여자 아기 집이 안 좋으면 아이가 잘 안 들어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다니라고 했잖니. 너 탈거리는 꼬박꼬박 하는 거지? 너 생리통도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도 다 자궁이 안 좋아서 있는 거라니까. 상철이 검사할 필요 없어. 시모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남편 쪽에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 미안했는데 알게 모르게 시댁 압박이 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댁 식구들 단톡방에 모두 오픈을 했어요. 그동안 은근히 저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하던 시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렇지만 시모는 남편이 올린 검사 결과도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예, 상철이가 올린 거 이거 제대로 검사한 거 맞니? 이날 너무 피곤해서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건 아니야? 아니 상철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거기 병원 어디라고 했지? 혹시 거기 뭐 이런 걸로 서류 조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 이상 있다고 해서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거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 지역 내에서 제일 유명한 난임병원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정도예요. 병원이 뭐가 아쉽다고 시험관 시술하게 하려고 그런 검사를 조작하겠어요. 어머님, 속상하신 마음 이해는 하지만 상철 씨가 올린 거 다 사실이에요. 일단 조금 더 노력해보고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상철이가 아픈 것도 없고 건강했는데 결혼하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밥하기 귀찮다고 맨날 냉동식품 이런 것만 해서 먹었잖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니? 결혼하기 전에 나랑 살 때는 전혀 아픈 것도 없고 건강했는데 다시 한번 검사해 보라고 해봐. 다른 곳에서. 절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모와 반대로 신우는 자기 차별해가면서 좋은 거 먹였는데도 몸 상태가 절은하면서
단톡방에 막말을 퍼부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도 시모는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여러 번의 시술 끝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7년 만에 장손주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시부며 시고모들, 다른 사촌들까지 모두 제 몸을 걱정하며 제철 음식들도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셨어요. 시댁 행사 어디를 가든지 항상 사람들은 제 몸을 먼저 걱정하셨고 절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시댁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시모께선 저에게 전화를 하셨죠. 그래, 몸은 좀 괜찮니? 오늘 보니까 그래도 다들 네 몸 생각하고 걱정 많이 해주더라. 그래도 주변에서 쉬라고 아무리 말해도 네가 나서가지고 몸도 좀 움직이고 그래야지. 며느리가 돼서 임신했다고 그렇게 유세 부리면 되겠니? 정작 힘든 건 우리 아들인데 노력은 우리 아들이 했는데 어떻게 너만 그렇게 챙긴다니? 어머님, 제가 입덧하느라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요. 다음에 행사 있을 때는 저도 옆에서 거들게요, 어머님. 남편은 내일 휴가 내서 좀 쉰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편이 오랜만에 식구들 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걔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도 입덧해서 자기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입덧하는 애 치닥거리도 해야 될 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오늘 보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눈물이 다 나더라. 안 그래도 아빠 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힘들 텐데 어떻게 식구들이 죄다 너만 챙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아니? 너라도 나서가지고 좀 움직여주면 좋았을걸. 네가 할 일을 죄다 우리 아들이 했잖니. 에이, 어머님. 시댁 행사인데 당연히 남편이 많이 나서야죠. 저도 며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은 원래 식구잖아요. 아직은 제가 몸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도 아니고 조심해야 할 때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라던 손주를 임신했지만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제 몸 상태를 걱정하시기는커녕 남편이 힘들까봐 그걸 더 걱정하셨어요. 서운했던 건 이것만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께서 반찬을 해주시겠다면서 장을 보고 오셨던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고기를 2개나 사오셨더라고요. 하나를 보니 며칠 전에 포장을 해서 반값 세일을 하던 거였고 하나는 당일에 나온 고기였어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하나는 세일하는 고기네요? 근데 포장한 지 며칠 지났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고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반찬 저희가 해서 먹어도 되는데 어머님께서 많이 신경 쓰이셨나 보다. 남편 금방 도착한다고 하니까 저랑 남편이랑 옆에서 거들게요. 뭐부터 할까요? 상철이는 왜 벌써 온다니? 상철이 오기 전에 우리 둘이서 얼른 해치우자. 이거 하나는 너 고기 반찬 해줄 테니까 먹고 하나는 상철이 입맛에 맞게 양념해서 먹으라고 해. 너는 좀 간 약하게 해서 먹어야 할 거 아니니? 상철이는 매콤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양념을 좀 세게 할까 싶어가지고 따로 사왔지. 일단 이 고기부터 쓰자꾸나. 너는 간장 양념 좋아하지? 아니 그것 말고
반값 세일하는 걸로 일단 양념하자. 어머님, 상철 씨랑 저 그냥 똑같이 밥 먹어도 돼요. 한 번에 2가지 요리하시려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고기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마트에 가서 이거 환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상철 씨 오면 이거 환불하고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기에서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그니까 이거 먼저 양념해서 먹자니까. 떠리가 괜히 떠리겠니? 이거 간장 양념하고 그러면 냄새도 싹 사라지고 익히면 다 괜찮아.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팔았겠니? 일단 너 먹을 거부터 하고 나중에 상철이 먹을 거는 내가 만들어서 놔둘 테니 네 것만 먼저 해. 알고 봤더니 시모는 할인 행사에서 싼 고기는 제 반찬으로 만들려고 하셨고 당일 도축해서 신선한 고기는 남편을 먹이려고 한 거였어요. 저에게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재료들을 모두 2개씩 사오셨는데 제 반찬에 넣는 재료는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하거나 야채들도 신선하지 않은 것들로만 넣으셨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서운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모임에서 다른 식구들이 제 몸 상태만 걱정하는 것도 불쾌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눈치를 보게 하셨죠. 우리 상철이가 워낙 다정다감하고 자기 가족밖에 몰라서 그렇지. 원래는 어딜 가나 주목받는 앤데 내가 오늘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니? 너는 이제 임신한 지 중반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주인공 놀이 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임신했다고 티내고 다니지 않고 좀 옷도 넉넉한 걸로 입어야지. 임신한 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님, 제가 주인공 놀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은 출산일 얘기하느라고 그런 건데.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출산일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임신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 다녔던 병원 소개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어머님 서운하셨어요? 뭐 조금 서운은 하지. 솔직히 임신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민망해서 그렇지 뭐. 벌써 임신한 지 꽤 지났는데도 다들 네 눈치만 보고 있잖니. 이제는 그냥 생활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뱃속에 애 하나만 있는 것뿐인데도 다들 네 눈치만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볼까 싶기도 하고. 시모는 저를 마치 남편의 자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임신해 있는 것조차 제가 유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셨죠. 몸이 점점 무거워지니 움직이는 것도 둔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행동조차도 제가 연기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은 배가 나와서 잘 수그리지 못해 있으니 남편이 신발을 제 앞으로 꺼내 주었는데 그걸 보고서는 남편을 못 시켜 먹어 안달이라고 했어요. 예, 너는 좀 너무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신발 시중까지 들게 해서야 되겠어? 나는 좀 그렇다. 요즘은 임신했다고 해서 혼자서 이것저것 못하는 건 아니더구먼. 너는 좀 유난이다. 우리 아들이 널 워낙 잘 챙기기도 하지만 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남편으로서 눈치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 네? 어머님, 제가 이제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신발 찾으려고 수그리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저 스스로도 잘 알아서 해요. 근데 신발을 왜 이렇게 구석에 밀어두셨어요? 저 아까 여기 밖에 뒀는데 어머님께서 저기 안쪽으로 그냥 밀어두셔가지고. 어머머,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임신했다고 이것저것 다 시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 편하자고 떡하니 현관문에 네 신발 중앙에 두면 오며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것도 너 임신 유세하는 거야. 그것 좀 수그린다고 해서 애가 떨어진다니? 그냥 네가 네 몸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남의 아들 부려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난 우리 아들 아주 귀하게 키웠어. 시모는 시댁 식구들이 제 몸을 걱정하는 것도 너무나 꼴보기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임신을 원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임신을 해서 사람들이 절 걱정해주니 남편에게 향했던 관심을 제가 뺏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죠. 그런 시모의 태도에 저는 점점 더 불편함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중 시댁에 오랜만에 갔던 날 시모가 웬일로 새벽 어시장에 가서 꽃게찜을 사왔다며 말을 하셔서 웬일로 챙겨주는가 싶었죠. 시엠이 정성 봐서 남기면 안 된다 하고 말하는 시모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신우가 그 꽃게찜을 모조리 꺼내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우는 꽃게찜을 먹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눈과 입이 갑자기 퉁퉁 붓더니만 누군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갑자기 갑각류 알레르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병원에서는 아마 음식도 상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해줬던 반찬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를 썼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걸 네가 왜 먹니? 네 새언니 줄 걸 네가 그걸 왜 꺼내서 먹어? 그렇게 욕심내서 먹으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잖아. 없던 알레르기가 왜 생기겠어? 욕심을 부리니까 생기는 거지. 이건 하늘이 노한 거야. 하늘이 노해. 에휴, 어떻게 남기는 거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울 생각을 하니? 미련하게. 아니, 엄마는 이걸 어디서 사온 거야?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못 들었어? 음식이 상하기도 했다잖아. 이걸 임신한 새언니한테 먹이려고 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사왔길래 이렇게 탈이 나냐고. 아, 내가 안 먹었었으면 어쩔 뻔했어? 새언니 임신해서 약도 제대로 못 쓸 텐데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큰일 날 뻔한 상황 내가 피하게 해준 거잖아. 이게 정말? 뭘 잘한 거 있다고 큰 소리야? 무슨 상할 걸 사오긴 상한 걸 사와. 새벽 어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거 쪄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구만. 내가 무슨 상한 걸 사온다고 그러니? 그걸 한 번에 다 미련하게 먹으니까 그런 거야. 누가 그 많은 걸 한 번에 다 먹어? 세상에, 에휴. 엄마, 거짓말하지 마. 무슨 신선한 꽃게를 사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분명 아침에 엄마 장보고 올 때는 꽃게찜이 없었는데 엄마가 사온 그 꽃게, 그거 집에서 찐 거지? 엄마 또 오빠한테 좋은 거 먹이겠다고 시장 내내 돌아다닌 거 아니야? 꽃게 언제 샀는데? 그거 사고 그러고 나서도 내내 가지고 돌아다녔어? 아, 그러니까 걔가 상해 있지.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알고 봤더니 시모는 떠리로 신선도가 떨어진 게를 산 거였어요. 거기다가 찐 꽃게를 산 것이 아니라 꽃게를 사고서는 남편에게 해 먹이겠다며
시장을 반나절 내내 보다가 개가 상했던 거였죠. 그 꽃게를 버리기는 아까워 집에서 쪄서 절 위해서 사온 거라며 말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서는 크게 분노를 했죠. 그동안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어서 되도록이면 시댁에 안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시모가 꽃게찜을 사오겠다고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오랜만에 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상한 꽃게로 찜을 쪘다는 걸 알고서는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모의 전화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제가 착한 아들을 꼬드겼다고 생각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감히 천륜을 끊어?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이 엄마를 이렇게 외면하게 만들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 우리 아들한테 빨리 얘기해서 엄마 전화 받으라고 좀 해. 어떻게 중간에서 여우같이 아들을 그렇게 조정을 해? 어머님, 제가 그런 거 아니고요. 남편이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절 챙겨주시진 않으시더라도 남편이랑 차별은 하지 않으셨어야죠. 오죽하면 남편이 너무하다면서 어머님이랑 연락을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제가 조종한 거 아니에요. 이 여우 같은 게? 네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착한 아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우리 아들은 절대 엄마 외면할 애가 아닌데 네가 옆에서 조종한 게 아니면 왜 저렇게 하는 건데? 고작 꽃게찜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한다고? 네가 옆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 너 만나고서 애가 갑자기 엄마도 안 찾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고작 꽃게찜이요? 어머님, 신우가 안 먹었으면 그거 그대로 제가 먹었을 거고 아이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남편이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거기다가 어머님, 그거 말고도 친척들한테는 제가 일방적으로 시댁 안 온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남편이 다 사실대로 말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이 연락을 끊은 이후 친족들에게 저 때문에 그런 거라며 하소연을 하고 다니셨지만 시댁 친족들은 모두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간 차별을 받았던 신우도 시모의 이런 행각에 집을 나왔고 시부께서도 도저히 같이 못 사시겠다면서 시골로 내려가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남편 또한 과도한 시모의 애정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 후로도 여러 번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해 막말을 쏟으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오곤 하셨죠. 다른 사람들 전화를 빌려서까지 메시지를 보내오시자 결국 전 전화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도가 지나친 태도에 남편은 완전히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시모는 그제야 자신이 잘못했다면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듣고 보니 신우도 시모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는 자기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게 차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심리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차별로 인해서 신우는 상처가 컸고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미움도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이후로 신우와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편은 이 사건으로 시모가 자신에게 했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어요. 살면서 엄마의 관심이 과도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보니 자식을 차별한다는 게 차별을 당한 자식도
그렇지 않은 자식들에게도 정말 좋지 않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시모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벌써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시모께서 한번 아이를 보고 싶다며 종종 찾아오시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여드리진 않고 있어요. 남편도 앞으로 절대 보여드릴 일 없다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글쓴이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시기 좋게도 큰 굴곡 없이 살아왔어요. 절 너무 예뻐하는 부모님과 함께 다복한 가정에서 살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는 절 많이도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죠. 진짜 다행히도 시부모님 또한 정말 인자하시고 늘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라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지내왔어요. 하지만 단 하나 단점이라면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온 저와는 다르게 늘 불평불만이 가득한 형님으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형님 때문에 시부모님 또한 눈치를 많이 보셨거든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나이 차이가 조금 나다 보니 형님과도 당연스레 나이 차이가 났고 형님에겐 이미 초등학생인 딸이 있었어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그렇게 다정하니깐 정말 무슨 복인가 몰라. 동서 같은 팔자도 없을 거야. 내 팔자야. 일찍 시집와서 애 낳고 살리 말이야. 이렇게 쭈그렁 방탱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서방님 나한테 참 다정했는데 이제 동서랑 결혼했으니 뭐 나한테 다정한 건 글렀겠지. 아유 부럽다 부러워. 서방님 같이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말이야. 아, 이해가 다정하긴 하죠. 그래도 아주버님도 다정하신 편이잖아요. 형님한테도 자상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 때문에 그렇지. 외모로 보면 아주버님이 정말 잘생기신 얼굴이죠. 형님도 아름다우시고요. 좋게 생각하세요. 에휴, 서방님만 하겠어? 동서는 뭘 몰라. 동서같이 굴곡 없이 자란 사람들이 뭘 알겠어? 에휴, 내가 서방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하는데 하필이면 저렇게 무뚝뚝한 인간을 만나가지고 나 원참 내 신세만 망쳤네. 아우 짜증나. 에이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주버님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신데 섭섭하시겠어요. 형님은 늘 저를 만나면 아주버님 뒷담화를 하며 저를 부러워하였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본인의 신세 한탄하기에 바빴어요. 그런 형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슬아의 어여쁜 딸을 두고 사는 부부인데도 늘 못마땅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이 이해가 가지 않은 날들이었지만 곧이어 그 사실을 알고 왜 그토록 형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 남편을 들먹이면서 저를 부러워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형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늘 신세 한탄만 하시더라. 솔직히 아주버님 정도면 정말 괜찮지. 직업 탄탄하겠다 성실하시고 가정에 충실하시기까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길래 늘 나만 보면 그러실까? 가끔 보면 정말 이해 안 간다니까. 너무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젊은 나날이 후회되나? 그래서 우리 보고 부러워서 그러는 건가? 하여튼 좀 특이하셔 정말. 아, 형수님, 나 결혼하기 전까지 매번 내가 이상형이었다고 늘 그러더라고.
뭐 연상인 남자는 처음 만나봤다나? 그 연상인 남자가 우리 형인 거고. 근데 처음엔 나도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맨날 들으니까 조금 소름 돋는 거야. 계속 이상형이다 어쩐다. 내가 도련님을 만났어야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 어머, 진짜? 웬일이야? 난 정말 까맣게 몰랐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부럽다고 한 거구나. 자기가 이상형이니까. 근데 자기랑 형님이랑도 나이 차이 엄청나지 않아? 형님은 연하남이면 그저 좋은가? 진짜 특이하시네. 아주버님 섭섭하겠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신 만나기 전까지 계속 그랬어. 결혼하지 말라는 둥, 그 여자가 부럽다는 둥. 형이 불쌍하지. 형은 진짜 형수밖에 모르고 사는데. 형은 그냥 형수님이 장난치는 줄 알았을걸? 난 진짜 소름 돋던데. 그러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자기 만날 때마다 그랬다는 게 소름이 돋긴 하네. 진짜 쇼킹이다. 이제 다 이해가 가. 남편이 해준 얘기를 듣고 소름이 조금 돋았지만 그냥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형님네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묘하게 형님이 하는 행동이 조금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진짜 아주버님에게 하는 거랑 제 남편에게 하는 게 정말 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아주버님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서방님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살 발라드릴 테니까 밥 숟갈 들어보세요. 됐어요, 형수님. 형이랑 아름이 좀 챙겨주세요. 전 제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자꾸 저만 신경 쓰시니까 체하겠네요. 그래, 당신 종원이만 챙기지 말고 나 좀 챙겨라. 항상 보면 종원이만 챙기더라. 당신 남편은 나라고.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만 하겠어? 아유, 이렇게 이 사람이 시댁 식구들만 챙긴다니까요. 아유 참, 고맙게도 말이죠. 당신은 알아서 잘 먹잖아. 그리고 아름인 꽃게 안 좋아해. 이 꽃게는 서방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지. 형님, 제가 이 챙길 테니까 형님 드세요. 형님도 밥 한 숟갈도 안 드시고 지금 계속 종원 씨만 챙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원래 동서랑 서방님 결혼하기 전까진 내가 서방님 다 챙겼어. 왜 이래? 참 새삼스럽게 그런다.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진 몰라도 원래 내가 서방님 챙기는 건 어머님도 다 아시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행동 신경 쓰지 마. 서방님도 편한 누나다 생각하고 그냥 받으세요. 저 같은 형수님 없답니다. 제가 또 서방님 챙기는 거는 1등이니까. 딱 잘라 본인이 제 남편을 챙기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기분은 나빴지만 참았어요. 남편도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을 보곤 참고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형님과 자주 만나게 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되도록 마주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만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모두를 위해서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었거든요. 자기한테 그런 말 들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형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냥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해야겠어. 그래, 당신이 그렇다면 그러자. 나도 사실 불편해. 형 때문에 참는 거긴 한데 너무 심하게 챙겨주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기다 대고 화내면 더 이상한 놈 같잖아.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자. 그게 속 편할 것 같긴 해. 그럼 형수님도 그만하시겠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협의를 보았고 되도록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 임신을 하였어요. 임신을 했다고 하자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축하를 해준다며 온 식구들을 모아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저도 형님네와는 자주 마주치지 않고 싶었지만 축하를 해주신다고 하니 좋은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아가, 축하한다. 요즘 세상 너무 좋다.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별도 나오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니 너무 좋은데? 우리 집 태를 너네가 있는구나. 아유, 마음 같아선 그나기도 둘째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식구는 많으면 좋거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게요. 요즘엔 성별도 빨리 알려주시니까 물품 준비하기도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어머님, 둘째라니요? 부담되게 그런 말씀은 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줄 아세요? 이 나이를 보세요. 둘째가 생기겠나? 아, 속 터져. 동서 축하는 하는데 저희한테 다시 한번 그런 얘기 하진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엄마가 그냥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당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나이가 뭐 어쩌고 저쩌지? 참나. 아, 내 말이 틀려? 당신이 서방님이랑 같냐고. 나이도 훨씬 많아가지고. 둘째는 무슨? 어쨌든 어머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둘째네가 임신했다고 하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너희한테 부담을 준 것 같네. 미안하다. 화 풀으렴. 형수님,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 나이에 첫째 낳는 사람도 많은데요, 뭘. 그렇게 화내시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뭐 어쨌든 형수님도 기분 푸시고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얘기만 나누도록 하죠. 둘째를 안 낳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생각하니 이런 말이 나와버렸네요. 이해하세요. 이게 현실인걸요. 제 임신 축하 자리에 시어머니의 바람 한 스푼이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왔어요. 형님은 제 남편이 화를 풀라고 하니 그제야 화가 풀린 것 같았고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민망 뻘쭘함에 조금 어이가 없었고요. 한참 밥을 먹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형님이 부엌에 들어와 또다시 남편을 언급하며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는 좋겠어. 서방님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임신도 쉽게 되고 말이야. 게다가 아들까지 가졌다니. 네? 에이 뭐 성별은 딸도 좋죠. 전 형님이 부러운데요. 아름이 얼마나 예뻐요. 크면 완전 친구가 될 건데. 뭐니 해도 아들이 낫지. 난 둘째가 아들이란 보장만 있음 당장 낳는다 진짜. 하기엔 얘가 나이가 많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는 내 마음 정말 모를 거야. 아휴, 이런 게 우울증인가 싶은 게 요즘은 살맛이 안 나. 아주버님한테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형님 마음도 많이 진정되실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형님 닮은 딸이어도 예쁠 거고 아들이어도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동서가 뭘 알아? 아마 서방님같이 멋진 분이랑 결혼하고 한 번에 아이도 갖고 여유 있는 친정에. 넌 내 마음 몰라.
우울증 얘기를 하길래 제 딴엔 공감과 위로를 해드렸지만 형님은 성에 차지 않았는지 홀랑 본인 할 말만 하고 부엌을 나가셨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원체 특이한 분이니 그러려니 하였답니다. 그러고 나서 전 아이를 낳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행복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제가 행복해짐에 따라 형님은 더욱더 우울해져만 갔어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좋겠다. 그렇게 예쁜 아들 낳아서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해. 서방님 사랑 독차지해. 나만 낙동강 오리알이네. 네? 아니, 형님은 아주버님이 계시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 제가 당연히 아이를 낳았으니 관심이 저한테 쏠렸겠지만 아름이를 더 예뻐하시지 않을까요? 형님이 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이 집의 훌륭한 큰 며느리구만. 괜히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됐고, 나도 아들을 낳아보던가 해야겠어. 그래야 서방님이 축하한다고 말이라도 걸어줄지 누가 알아? 물론 시부모님도 장남의 아들이니 더욱더 예뻐하실 거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아마 이 집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을걸? 아휴, 여러모로 동서도 참 망골땡인 인생을 사는 것 같네. 아, 그런 건 아니죠. 형님도 아주버님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재산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아직 건강하신데 그런 생각은 아직 해서 뭐하나요. 그래도 저한테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꼭 예쁜 아이 가지시길 바랄게요. 형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핀트가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고 이상하다고 많이 느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형님은 그토록 원하던 둘째를 갖게 되었고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부모님들 모두가 좋아하였어요. 저 역시 형님이 그토록 바라던 둘째를 바로 갖게 된 것을 너무 축하해 주었죠. 거 봐요 형님.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축하드려요. 제 아들이랑 터울도 많이 안 나니까 아이들끼리도 너무 좋겠어요. 아름아, 너도 동생 생기니까 좋지? 우리 아름이 동생 둘이나 생겼네. 축하해 아름아. 이제 아름이가 이 집 제일 큰 누나야. 저도 동생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태어나면 엄청 잘해줄 거거든요. 누나 노릇은 잘해야죠. 믿어주세요. 이야, 아름이 많이 컸는데? 하긴 아름이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이지? 어쨌든 형수님 축하드려요. 형도 축하해. 그래, 고맙다. 아휴, 믿기지가 않아. 그렇게 노력해도 생기지 않더니. 그래도 생기긴 하네. 너네 형수가 앞으로 고생할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미안할 뿐이지 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늦은 나이인데 내가 많이 도와줘야지. 뭐 그러시던지. 그래도 서방님한테 이렇게 축하받으니 너무 좋네요.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털도 많이 안 날 텐데 제가 서방님네 집에 자주 가서 동서랑 잘 지내야겠어요. 요즘 공동육아라는 말도 있잖아요. 괜찮지, 동서? 어머님한테 뭐 해달라고 할까? 내가 둘째 낳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도 해주셔야지, 안 그래? 이 나이에 이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주책 떤다 또. 우리가 좋아서 낳았는데 왜 엄마 아빠한테 뭘 바라길. 그러지 마.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데. 벌써부터 아들을 낳았다고 시부모님에게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형님이 당혹스러웠지만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했어요. 그리고 형님과 멀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저렇게 웃으며 말하는 통에 거절할 수 없었고, 형님이 둘째까지 가진 마당에 당연히 아이 키우느라 우리에게도 관심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잘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형님은 출산을 했고 정말 바라시던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을 먹은 지 8년 만에 얻은 금지오겹 아들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너무 좋아하니 저 역시 마음이 참 좋으면서 풍요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귀한 아들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어떻게 얻은 내 아들인데. 아우, 내 아들이지만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 그러게요. 너무 예뻐요, 형님. 형님이랑 똑 닮은 것이 진짜 오목조목 잘생겼어요. 꼭 아이돌 시키면 되겠는데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아들은 엄마 닮는다는 말이 딱인가 봐요. 어쩜 형님 얼굴만 있고 아주버님은 하나도 없는데요? 참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이잖아. 뭐든지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키울 거야. 집안 거덜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 너무 고생했어. 늦은 나이에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텐데. 근데 재수 씨 말대로 내 얼굴은 어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잘생겼을 수가 있나? 그래도 내 아들이라서 그런가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아들 낳아줬으니 아파트 명의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알겠지? 이 나이에 이렇게 아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차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출산 선물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돌려놔줘. 형님은 아이를 낳자마자 고생했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아파트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어요. 역시나 보통 분은 아니시다 생각이 들었고, 글이 읽고 나서 형님은 온 힘을 다해 둘째 육아에 힘썼습니다. 저희 아이와 나이 터울이 많지 않아 자주 왕래를 하였는데, 어느 날 형님은 본인 아들이 속역류가 심해 개원염에 있어서 살이 찌지 않는다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던 터라 형님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제가 했던 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형님도 좋아하였어요. 형님, 사냥분유 한번 먹여보세요. 저희 아들도 역류가 심하고 살이 좀 안 쪘는데 누가 추천해줘서 먹여봤거든요. 지금은 표준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거 있죠? 형님도 무게 때문에 걱정되시면 한번 사냥분유 한번 먹여보시는 게 어때요? 아, 이럴 게 아니라 제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한 통 가져가셔서 한번 먹여보세요. 애들 역류하는 거 너무 걱정이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먹여보지 뭐. 잘 먹일게. 그래도 같이 육아니까 너무 좋네. 이런 것도 공유하고 말이야. 난 완전 옛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뭐가 좋은지 잘 몰라. 옆에서 동서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배워갔네. 고마워. 그러게요. 이거 먹고 좋아져야 할 텐데. 저희 아이는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꼭 잘 맞길 바라야죠 뭐. 그렇게 형님에게 저희 아들이 먹는 사냥분유 한 통을 나눠주었어요. 그저 조카가 이것을 먹고 개원햄과 속역류가 좋아지기 바랄 마음뿐으로 말이죠. 그렇게 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며칠 뒤 형님에게 화가 난 말투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너무 화를 내셔서 저 역시 역정이 나더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바로 화부터 내니 저 딴에도 기분이 나빴거든요. 동서,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기가 막혀서 정말. 이 전화 끊고 바로 안 오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얼른 와. 형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셔야 저도 납득이 가죠.
무슨 갑자기 화를 내시면 제가 어떡해요. 자초지종? 얼른 우리 집으로 오라고. 뻔뻔한 게 아주 하늘을 찌르네. 와서 이유 들으면 되니까 당장 튀어와. 형님은 제 전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 기가 막히고 무작정 화를 내시는 형님에게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아들을 데리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으로는 제 잘못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도착을 해 아들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형님은 아무런 설명 없이 제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사준 사냥 분유에 무슨 짓 했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밤새 경기하고 발발 떨어서 응급실 갔다가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 조그만 아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우리 아들이 이 집안 장남의 아들이니 혹시 어머님이 재산이라도 우리 집 많이 물려줄까 봐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당신 진정해.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 말은 재수 씨가 준 분유를 먹자마자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데. 네? 무슨 말이에요? 천천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냥분유는 뜯지도 않은 건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동서가 이렇게 은큼해. 동서가 준 사냥분유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이 왜 경기를 하겠어? 너 오늘 가만 안 둬. 반년 만에 얻은 금지옥엽 형님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자 내 뺨을 날린 형님이었고 전 그 소리를 듣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하고 억울해하는 와중에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형님의 딸 아름이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친 순간 집안은 아사리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난 다 알고 있었지. 네가 엄마야? 당신이 엄마냐고. 왜 작은 엄마한테 그래? 작은 엄마,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빠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헤어질까봐 말을 못했어. 뭐? 아름이 넌 어른들 일에 끼지 마. 이게 어디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지금 나서기에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니, 아름이 말 들어봐야겠어. 당신이랑 아름이랑 완전 말이 다르잖아. 당신은 우리 아들이 재수 씨가 준 사냥분유를 먹고 그렇다고 하고, 아름이는 당신 때문이라고 하고, 아름이 말을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아름이 네가 얘기해봐, 얼른. 엄마가 분명 준이 먹는 분유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봤다고. 그거 먹고 준이가 병원에 간 거예요, 분명해. 저기 찬장 서랍에 있는 걸 탔어. 그리고 얼른 감췄고. 준이가 아파하는 걸 보고 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안 떨어졌어. 혹시라도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준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말해야 할 것 같아. 엄마 사실대로 얘기해. 엄마가 준이 분유에 뭐 이상한 거 넣었잖아. 그거 먹고 맨날 준이는 잤다고. 그리고 곧이어 아주버님은 서랍장을 다 뒤졌고 거기에서 수면제가 대량 발견이 되었어요. 아이가 먹는 분유에 수면제를 타서 늘 재워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본인은 매일매일 밖으로 나돌았다는 게 아름이의 말이었습니다. 항상 엄마가 뭘 타는지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먹자마자 경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조카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외출을 해?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저 갓난쟁이가 뭘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웃기지 마. 아름이 너 거짓말 할래? 자금 엄마가 준 분유 먹고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건 유산균이었다고. 수면제가 아니라. 똑바로 말해. 너 아름이 말이 다 사실이야? 요 근래 하도 밖으로만 놔둔다 했지. 이 수면제는 그럼 뭐야? 맞잖아. 엄마 맨날 아기 잔다고 나갔잖아.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도 아니야. 넌 엄마도 아니라고. 아주버님과 딸아이의 말에 궁지에 몰린 듯 한참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결정타를 날려버렸고 그 말에 형님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형님의 말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따름이었답니다. 정말 정신병자 그 자체였어요. 워낙에 잘생기고 어린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럼 경찰에 넘기죠.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 분유에 제가 뭔 짓을 했는지. 기막혀. 그러고 내 뺨을 쳐? 당신이 인간이야? 쟤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뺨까지 날리다니. 그냥 경찰 불러요. 전 쫄리는 거 전혀 없으니까. 그래, 경찰 불러. 당신도 그렇게 당당하면 경찰에 와서 조사하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겠지. 만약 아름이 말이 사실이면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둘 줄 알아? 어떻게 우리 준이한테 수면제를 다 먹일 생각을 해? 진짜 기가 막힌다. 정상이 아니야. 결국 조사가 이루어졌고 형님은 그때서야 아차 싶었는지 모든 걸 실토했어요. 사실 형님이 8년 만에 낳은 아기는 외도로 낳은 아이였고 그 외도남은 형님보다 10살이나 어린 술집에서 만난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를 낳고 뻔질나게 그 외도남을 만나러 다녔던 거예요. 아주버님은 수면제를 먹이고 외도남을 만나러 간 것도 모자라서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건 저희 집 전체가 다 충격이었지만요. 조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모를 일이었고 아주버님에게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절 불러다가 죄를 온팡 뒤집으려 했다는 것도 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 조카가 아니었다면 제가 준 분유를 먹고 무해하고 귀여운 아기가 그렇게 된 줄 알고 저 역시도 답답할 뻔했으니 말이죠. 아니 어떻게 형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둘째를 낳고 싶다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다니. 그것도 모자라 정리도 안 하고 계속해서 외도를 저지르고 진짜 무섭네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알아? 파렴치한 인간 같으니라고. 내가 아파트 명의 이전을 안 해주길 망정이지. 정말 소름 돋는다. 넌 유책 배우자야. 소송 들어갈 테니 그리 알아. 당신도 행복했잖아. 우리 준이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어머님이 재산을 물려줄 것 같았어. 당신은 늙었지. 둘째는 낳아야겠지. 나도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관리 좀 잘하고. 조금만 더 건강했어야지. 이건 당신 탓이야. 뻔뻔하게 참 내 핑계도 잘 된다. 내 친구들 다 지금에서야 애 낳는 애들도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바람을 합리화하지 마. 정말 지켜보는 것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 아주버님은 오죽하실까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소름 돋을 수 있는지.
아주버님이 나이가 많아서 외도를 저질렀다는 형님의 말에 아주버님은 뺨을 날려버렸고 결국에 이혼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무조건적인 유책 배우자가 형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조카의 증언으로 형님은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기소되었고 아주버님은 외도남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길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신 거죠.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조카는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인 조카였기 때문에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아주 잘 알았거든요. 조카가 참 안쓰러웠습니다. 길고 긴 1년 4개월 만의 소송 결과 결국엔 아주버님에게 상간남과 형님은 이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고 양육권과 친권 또한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수면제 먹인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님은 본인의 집에서도 아주버님과 헤어진 이유를 다 알았기 때문에 친정에서도 손절을 당하고 말았어요. 넌 내 딸도 아니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니? 김서방이 그렇게 착한데 어쩜 소름 돋게 그러니?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세상 사람이 등 돌릴 때 엄만 내 편이 되어줘야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안 들어도 다 알겠다. 내 딸 내가 모르겠니? 평생 욕심만 많아가지고 넌 네 복을 네가 찬 거야. 다신 연락 마라. 엄마라면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도 내 성격 형성에 기여한 거잖아. 평생을 그렇게 남 탓만 하지 너는? 어릴 때도 그랬어. 그래도 친구긴 남자 만나서 시집 갔으니 이제 됐다 했는데 역시 넌 네 성격을 못 이겨 이렇게 일을 저질렀지? 넌 내 딸 아니야. 아빠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신다. 이제 알아서 살자. 그렇게 친정 식구들까지 외면을 하자 형님은 땅을 치고 후회가 됐는지 아주버님에게 무릎이 닳도록 빌어댔습니다. 여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진짜 내 실수야. 내가 당신같이 착한 남편을 두고 미쳤지 진짜. 미안해. 절대 안 봐줘. 게다가 재수 씨한테 덮어 씌우려고 했지? 더 소름 돋아. 내 아들도 아닌데 아들로 둔갑시켜 평생 살아가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진짜 소름 돋고 기막혀. 아름이 볼 생각도 마. 아름이가 다신 당신 보기 싫대. 이제 그렇게 어리고 잘생긴 남자 옆에 있으니 둘이 아들 키우면서 잘 살면 되겠네. 아마 둘 다 위자료 주느라 개털됐으니 먹고 사느라 힘들 거지만 말이야. 네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평생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고 살아. 여보, 나 버리는 거야?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돈 한 푼 벌어봤냐고.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다신 안 보겠대. 나 어떻게 당신이 책임져 줘야지.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다신 한눈 안 팔 거야. 딱 눈 감고 용서해 주라. 응? 제발. 손 치워. 이 더러운 손. 당신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간이니까 다신 나볼 생각도 하지 마. 가자, 아름아. 이젠 엄만 없을 거야. 엄마 다신 안 봐. 더러워.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엄마, 아니 아줌마. 앞으로 평생 우리 볼 생각 마요. 아빠, 우리 가요. 그렇게 아주버님네 가족은 파탄이 난 채로 끝났어요. 형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듣기론 머지않아 그 상간남도 형님이 돈 없는 개털이 되자 본인 아들과 형님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여기저기에서 외면받고 지금은 아들을 키우기 위해 공장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에게 줄 딸 양육비와 지금 본인과 아들이 먹고 살려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카는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주버님도 최근 정말 좋은 분과 재혼을 하셨고 조카도 마찬가지로 새엄마를 너무 기쁘게 반기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야 밝게 웃으시게 된 거죠. 아직도 그 분유를 준 제 탓을 하면서 당당하게 제 뺨을 날리던 형님 얼굴이 가끔 떠오르지만 그래도 모든 벌 달게 받고 지금은 죽은 듯 지내고 있으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해 글을 한번 남겨보았는데 다들 놀라진 않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이야기가 아주버님이 행복해지셔서 쓸 수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성실하고 착한 아주버님과 조카를 가장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